영공간하고는 발음은 비슷한데요. 구조가 대비가 되는 또 약간 다른 개념으로서 열공간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행렬이 n/n 매트릭스로 주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행렬을 계속 안 주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행렬입니다. 자, 보다시피 이 행렬 자체가 n/n 매트릭스입니다. n/n 매트릭스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동차 연립일차 방정식을 다루려는 게 아니라 이 행렬 A가 그 자체가 이와 같이 n/n 매트릭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얘를 1열 벡터 A1 벡터, 얘를 2열 벡터 A2 벡터, 얘를 n열 벡터 AN 벡터라 했을 때 이 행렬 A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A1 벡터와 A2 벡터 그리고 AN 벡터 이런 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이 각각의 이 열 벡터들은 구성 성분의 개수를 세어보면 n/1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들 모두는 다 Rm안의 원소들이에요. 얘도 Rm안의 원소고 이해됐죠? 구성원소 모두가 다 Rm안의 원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의 개수가 n개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이와 같이 열 벡터들로 생성되는 이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집합을 우리는 행렬 A의 열 벡터로 만들어진 집합이라는 뜻에서 열 공간, 컬럼 스페이스란 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컬럼 스페이스를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팬이라는 기호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죠. 그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요 열 벡터들의 n개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진 집합을 컬럼 스페이스의 이니셜을 따와서 COLA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기호들이에요. 널 스페이스 오브 A하고 즉 영공간하고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즉 이 열공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테니까요. 이 기호 표기를 잘 익혀놓아야 됩니다. 자, 널 A하고 컬 A 각각 영공간, 열공간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공간의 정의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런데 여기도 잘 볼까요? 여기도 스페이스란 말을 붙여놨습니다. 열 벡터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인데 왜 스페이스란 말을 붙였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얘도 벡터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이 열 벡터들 각각이 Rm안의 원소들이에요. Rm안에 속하는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컬럼 스페이스는 Rm의 컬럼 스페이스 오브 A는 Rm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게 정말로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같은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정리 2번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n/n 행렬 A의 열 공간은 Rm의 부분 공간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왜 Rm의 부분 공간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Rm의 부분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일단 Rm의 부분 집합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부분 공간이라는 것을 보이려면은 세 개의 조건이 다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로 벡터가 들어가는가, 그리고 이 집합 안에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하는 임의의 두 벡터를 선택해서 그들의 1차 결합, 즉 1차 결합을 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나눠서 얘기하면 더한 것도 들어가고 상수배도 들어가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것을 1차 결합이 들어간다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열 공간이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 벡터가 바로 이 안에 들어갈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네요. 왜 그러냐면은 앞서 컬럼 스페이스가 스팬으로 되어 있잖아요. A1 벡터와 A2 벡터와 AN 벡터, AN 벡터들로 생성되는 집합이 컬럼 스페이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봐요. 제로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A1 벡터에 스칼라 0을 곱하고 A2 벡터에 스칼라 0을 곱하고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AN 벡터 앞에다 스칼라 0을 곱해서 다 더하면 이거 0이 되죠. 이것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제로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벡터는 당연히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원소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컬럼 스페이스 안에 두 개의 벡터를 추출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와 V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임의의 두 벡터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U하고 V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U는 자, 이제 A1부터 AN의 1차 결합으로 얘가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C1, UA1, C1A1, C2A2, CNAN 이것이 성립할 것이고 V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D1A1, D2A2, DNAN 이것을 만족하는 적당한 스칼라 C1, C2, CN과 D1, D2, DN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이 n개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C1부터 CN, D1부터 DN의 스칼라가 적당한 스칼라가 존재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두 개를 더한 것도 다시 들어갈까요? 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이제 이 두 개를 더한 것도 다시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확인해 봄으로 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U 더하기 V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U 더하기 V를 계산해 보면 자, 이제 두 개를 더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이 벡터 공간에서 이 RM 공간은 이미 벡터 공간이에요. 이 RM 공간은 이미 벡터 공간입니다. 벡터 공간에서 스칼라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 다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곧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1 더하기 D1 A1 벡터.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번째 거기를 더하면 C2 더하기 D2 A2 벡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CN 더하기 DN 그리고 AN 벡터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C1 더하기 C2 얘네들 다 어차피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스칼라니까 이 말은 곧 U 더하기 V가 이 n개의 열벡터들로 생성되는 집합 안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스펜을 우리가 다르게 쓴다면 A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더한 것도 다시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U하고 V가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를 했을 때 더한 것도 다시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여전히 U는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원소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U가 여전히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다고 볼게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CU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CU예요. 그러면 U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써놨었으니까 A1, C2, A2 이렇게 되겠죠. CN, AN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스칼라 곱셈에 대한 이런 것들 다 배웠었으니까 CC1 자 이렇게 우리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CDA 벡터는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쓴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다 분배 법칙 성립하니까 CC2 A2가 될 것이고 CCN AN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증명 자체가 되게 쉬워요. 자 이제 우리는 잘 보세요. A1부터 AN까지 n개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span of A1, AN 이와 같이 됩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A의 컬럼 스페이스죠. 자 보다시피 스칼라 곱셈한 것도 이 안에 속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확인해보고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는 분명히 서브 스페이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서브 스페이스라는 얘기는 누구로부터의 부분 공간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컬럼 스페이스는 보다시피 이 n개의 열벡터들로 생성이 되는데 이 n개의 열벡터들이 구성 성분이 보다시피 A1,
A1 열벡터는 A1, 2한, 3한 쭉 가서 M한이니까 성분이 M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RM의 이 A1 벡터도 RM의 벡터고 RM 안에 속하는 벡터고 A2도 RM 안에 속하는 벡터예요. 아까 여기다 썼던 겁니다. 그래서 RM의 서브스페이스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증명이 끝났네요. 자, 이제 정리 3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요. 잘 익혀두세요. 증명도 되게 쉬워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M/N 행렬 A의 0공간 널 스페이스는 R의 N승의 부분 공간이 되고 지금 본 것처럼 M/N 행렬 A의 열 공간 컬럼 스페이스는 R의 M승의 부분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군요. 자, 이제 여기가 Rn 공간이고요. 여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볼게요. RM 공간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RN에서 RM으로 보내는 어떤 적당한 대응관계를 하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하나 있었더라 볼게요. A라 한다면은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가 바로 널 스페이스예요. A의 널 스페이스는 Rn 공간의 부분 공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증명했었죠? 컬럼 스페이스는 RM승의 서브 스페이스니까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컬럼 스페이스는 RM승의 서브 스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어디 여백에다 잘 적어 놓으세요. 얘는 RN의 부분 공간이고 얘는 RM승의 부분 공간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는 잘 보세요. 자, 이 안에 있는 벡터를 x라 놨을 때요. x라 놨을 때 A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AX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AX가 바로 뭐냐면은 AX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의 열 벡터들하고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AX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1장 4절인가요? 그때쯤에서 이미 다 했었어요. AX의 모양을 잘 보세요. 자, 이런 꼴의 모양을 잘 본다면은 A11, A12, A1N, AM1, AM2, AMN이고요. 여기가 이제 X1, X2, XN이 있고 오른쪽이 B1, B2, BM이거든요. BM이와 같이 돼 있을 때 자, 이거 행렬 다 풀어서 써서 정돈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X2 이렇게 되고요. XN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른쪽에 B1, BM이에요. 자, 이때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일열 벡터, 이 계수행렬의 일열 벡터, 얘가 계수행렬의 이열 벡터, 얘가 제 3열 벡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계속 사용했던 이런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얘가 A1 벡터, A2 벡터, 얘가 AN 벡터가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 연립방정식은 X1, A1 벡터, X2, A2 벡터, XN, AN 벡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 그냥 B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X = B라는 행렬 방정식을 벡터 방정식으로 표시하면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공부했었거든요. 1장에서.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AX는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네요. AX 이 좌변이 등호 왼쪽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AX하고 동치가 되는 기호표기거든요. 결과적으로 AX는 이 기호표기로부터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됐었으니까 당연히 스팬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개 열 벡터로 생성되는 것을 우리는 컬럼 스페이스라 했었으니까 당연히 AX는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하는 원소가 맞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말 이해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스페이스는 지금 막 설명한 것처럼 B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AX = B의 꼴이 이거는 같은 말이니까요. 결과적으로 AX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AX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컬럼 스페이스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세요. X가 여기 있을 때 정역 안에 있는 어떤 X가 있을 때 이렇게 AX는
요 바깥으로 가지 않고 컬럼 스페이스 요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요 집합 안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는 이런 선형 변환 x를 AX로 보내는 선형 변환의 치역에 해당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건 정역, 공역, 이건 치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이 W는 W가 바로 A의 컬럼 스페이스하고 같아지게끔 되는 행렬 A를 직접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도 그냥 쭉 계산하면 나와요. 자,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W라는 이 집합 안에 속하는 행렬의 모양을 잘 살펴볼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7A 이렇게 돼 있고 A하고 B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행렬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안에는 A가 들어있고 B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가 들어있는 항과 B가 들어있는 항으로 분류를 해볼까요? 자, 이 안에 A가 들어있는 건 6, 1, 여기는 마이너스 7, 여기 B는 마이너스 1, 0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간에 독립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0이라 놓고 풀면은요, 얘를 제로라 놓고 풀면 이게 0, 0, 0라 놓고 풀면 A가 제로이고 A가 제로면 B도 제로가 돼야 되니까 앞에 개수가 모두 0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독립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독립입니다. 이 두 개의 벡터들로 생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W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편의상 A1 벡터, 얘를 A2 벡터로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W는 A1의 상수배, A2의 상수배로 되어 있으니까 스팬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1 벡터와 A2 벡터로 생성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A1을 제1열, A2를 제2열로 하는 새로운 행렬을 A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A의 컬럼 스페이스와 같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W 이퀄 A의 컬럼 스페이스와 같아지게끔 하는 그런 행렬의 모양은 얘가 1열, 얘가 2열로 되어 있는 행렬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행렬 A의 모양은 제1열이 A1 열 벡터, 제2열이 A2 열 벡터로 되어 있는 6, 1, 마이너스 7과 그리고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생긴 행렬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정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는 서로 동치란 얘기인데요. 동치란 말은 1번을 가정하면 2번이 성립하고 2번을 가정하면 1번이 성립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P이면 Q이고 Q이면 P이고 이런 게 서로 간에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성립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 명제는 사실 우리 앞에 1장 4절쯤에서 이미 학습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달라진 점은 여기 열공간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죠. 즉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앞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A의 열 벡터들이 RM을 생성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을 열 공간으로 말을 바꾼 것뿐입니다. 자, 이제 이 명제가 서로 동치란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다 그림을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정역은 Rn 공간이고요. 그리고 공역은 RM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널 스페이스는 이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이 A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널 스페이스는 바로 정역에 해당되는 Rn 공간의 부분 공간이 되고, 그리고 컬럼 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공역에 해당되는 RM 공간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보다시피 일반적으로 컬럼 스페이스는 RM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컬럼 스페이스는 RM의 부분 공간이고 널 스페이스는 RN의 부분 공간이라는 것을 각각 우리가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것 다시 한번 복수 삼아 본다면 여기에 어떤 벡터 X가 있을 때 RN 공간 안에 속하는 X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X에 대해서 A의 상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쪽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 앞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다시피 컬럼 스페이스가 RN의 부분 공간이니까 일반적으로 컬럼 스페이스가 항상 RM을 생성한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A의 열 공간이 RM을 생성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1번을 가정하면 2번이 참이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일 컬럼 스페이스가 RM을 생성한다는 얘기는 곧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컬럼 스페이스가 RM하고 같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다시피 부분 집합이어야 되고 부분 공간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RM 안에 있는 임의 원소를 선택하도록 하죠. 임의 벡터를 B라 놓겠습니다. RM 안에 임의 원소 B에 대하여 이 B는 당연히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해야 되겠죠. 이게 두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B가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원소란 얘기는 B는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B는 A의 열 벡터들을 앞서 표시한 것처럼 A1 벡터, A2 벡터, AN 벡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N개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속한다로 표시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적당한 스칼라를 각각 C1부터 CN이라 놨을 때 C1 A1 벡터, C2 A2 벡터, CN AN 벡터가 곧 B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이 말은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말을 바꿔놓으면 이거 이런 말이거든요. 이 A1 벡터, A2 벡터, AN 벡터를 행렬 A의 열 벡터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상수를 나타내는 C1, C2, CN은 곧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말하죠.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걸 A라 쓸 거랬군요. X라 쓸 거랬군요. 그 개수를 상수 C를 쓰지 말고 X1, X2, XN이라 바꿔 쓸게요. 기호 표기를 그냥 맞추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여기가 X1, X1입니다. X1. 이건 X2, XN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B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이 열 벡터를 X 벡터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 AX 이퀄 B가 모든 B에 대해서 항상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대문자를 뒤집어 놓은 건 임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RM 벡터, RM 공간 안에 있는 이 M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벡터 B에 대해서, 임의의 벡터 B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AX 이퀄 B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B에 대해서 AX 이퀄 B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곧 해 X가 구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1번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2번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에서 1번 가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컬럼 스페이스는 분명히 RM의 부분 공간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거꾸로 RM이 컬럼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M이 컬럼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걸 왜 보이려고 하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집합의 상등 관계를 보이려고 한다면 두 집합에서 어느 한쪽 집합이 다른 쪽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을 보여야 돼요. 즉 이렇게도 포함되고 이렇게도 포함된다면 두 집합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컬럼 스페이스가 RM의 부분 공간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증명했었으니까요. 요건 당연히 성립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는 얘만 보이면 충분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2번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죠. 즉 2번은 RM 안에 있는 모든 B에 대하여 라고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모든 임의의 똑같은 말이에요. RM 안에 있는 임의 B에 대하여 자, 이제 AX 이퀄 B가 B를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AX 이퀄 B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과정을 거꾸로 쓰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말이 성립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x1 a1 벡터 플러스 x2 이런 해를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행렬 방정식을 벡터 방정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xn an 이퀄 b가 되니까 이 말의 의미는 b가 곧 a1부터 an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 안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A1부터 A는 행렬 A의 열벡터라고 가정했다면 당연히 얘가 컬럼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B가 처음에 어디서 선택했냐면 RM 공간 안의 원소로 선택을 했는데 그 B가 고스란히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분집합임을 보일 때 증명 이렇게 하잖아요.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보일 때 이 안에 속하는 임의 원소를 선택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하여 이 A가 다시 B에 속한다는 말과 동치가 돼요. 자, 수학적으로 이렇게 부분집합임을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면 돼요. 이 안에 속하는 원소를 선택했는데 이게 이 안에 들어가더라. 그럼 부분집합이 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제 RM 공간 안에 속하는 원소 B에 대해서 그 B가 컬럼 스페이스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증명하고자 했던 이게 증명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RM은 컬럼 스페이스 A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성질도 성립하고 이성질도 성립하니까 자연스럽게 RM은 컬럼 스페이스 A와 같습니다. 증명이 끝났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정리 책에는 따로 저자가 증명 안 해놨습니다만 어디 여백에다 잘 적어 놓으세요. 어렵지 않은 정리입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도 간혹 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앞에 1장 4절쯤인가 이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열벡터란 말을 열공간으로 바꿔놔도 똑같이 동치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널 스페이스하고 컬럼 스페이스에 대해서 각각 공부를 했는데요. 보다시피 널 스페이스는 Rn 공간의 부분 공간이고 컬럼 스페이스는 RM 공간의 부분 공간이라서 두 개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N과 M이 만약에 같으면은 같은 예를 들어서 M과 N이 같으면 Rn 공간 하나로 설명할까요? Rn 공간 안에 여기 널 스페이스하고 컬럼 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N과 M이 서로 다르다면 보다시피 서로 간에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n 공간 안에 부분 공간이 되는 널 스페이스하고 RM 공간 안에 부분 공간이 되는 컬럼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를 통해서 그 관련성, 또 유사성 또는 차이점 이런 것들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림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널 스페이스 A와 그리고 컬럼 스페이스 A의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같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렬 A가 주어져 있고요. 자, 이제 컬럼 스페이스 A가 RK의 부분 공간이 된다면 K가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널 스페이스 A가 RK의 부분 공간이 된다면 K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요거 잘 들여다보면 행은 3개, 열이 4개입니다. 자, 여기 아까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 절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가 Rn 공간이고 여기가 RM 공간으로 갈 때 이 매트릭스를 A라고 표시를 했었잖아요. 이 행렬 A는 M/N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널 스페이스가 되고요. 이쪽은 컬럼 스페이스가 됐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X가 이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AX는 항상 이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원소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볼까요? 널 스페이스는요, Rn 안의 부분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N은 뭘 뜻하냐면은 행렬의 여러 개수를 나타내요. 컬럼 스페이스는 RM의 부분 공간인데 이때 M은 행렬의 행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컬럼 스페이스는 요 앞에 있는 M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컬럼 스페이스는 부분 공간일 때 K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3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그냥 예문으로 그냥 관찰한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널 스페이스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하고 봤더니 Rn 공간 안의 원소인데 그게 바로 열의 개수를 나타내요. 열의 개수가 4개잖아요. 그래서 이때 K는 4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컬럼 스페이스하고 널 스페이스는 서로 간에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R3 안의 성분은 R3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순서상의 개수가 3개니까 3차 공간상에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널 스페이스의 K가 4란 얘기는 4차원 공간상에 있는 벡터란 얘기니까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널 스페이스하고 컬럼 스페이스가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이런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예제 5번에 있는 그 행렬 A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다음 같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닌 컬럼 스페이스에 포함된 벡터와 널 스페이스에 포함된 벡터를 각각 하나씩만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아니, 널 스페이스는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컬럼 스페이스는 그냥 말 그대로 열 벡터들로 생성되는 거잖아요. 열 벡터가 모두 4개가 있습니다. 3x4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1 벡터라 보고 얘가 A2 벡터라 보고 얘를 A3 벡터, 얘를 A4 벡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는 얘가 선택돼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나 얘를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에 포함되는 벡터는 이 4개의 열 벡터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찾으라 했잖아요. 아무나 하나 표시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널 스페이스에 포함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널 스페이스에 포함된다는 것은 동차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널 스페이스는요, 벡터군은 항상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널 스페이스는 무조건 여기에 제로 벡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벡터로 모두 다 대응되는 그러한 정의역 안에 있는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널 스페이스에 포함되는 벡터를 찾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안에 있는 벡터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보세요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곧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됐고 두 번째 문제는 AX = 0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것은 우리가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해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바로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거든요. 자, 이제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 4,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5, 그리고 7, 3, 0이고요. 3, 7, 마이너스 8, 그리고 6,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본행렬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행렬선 적용하는데요. 자, 첫 번째 행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2, 4, 마이너스 1, 0이고, 자, 이제 첫 번째에다 1을 곱해서 두 번째에다 더하니까 0. 그냥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더하면 5, 더하면 4 이렇게 됐고요. 첫 번째에다 마이너스 1배에서 그냥 3에다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1,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3,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1하니까 2, 마이너스 6이 되네요.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6에서 1 빼니까 5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 두 개의 행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 3, 마이너스 6, 5,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5, 4, 그 다음에 2, 4,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됐어요. 이 피봇 성분이 1이 되면 계산하기가 아주 수월해서 그래서 이렇게 1로 놓고 계산하려고 해요. 보통 다른 책에서는 이걸 리딩 1, 선두 1 이렇게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피봇이 들어있는 그 열의 나머지 성분을 전부 다 0을 만들려고 합니다. 1행에 마이너스 2배에서 3행에다 더하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마이너스 2배니까 2, 6, 12 되는군요.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더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됐네요.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 3, 마이너스 6, 그리고 5,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를 합시다.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10, 마이너스 9, 0에 여러분들 다 할 줄 아는 그런 간단한 기본행렬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우스 수거법에 의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좀 구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에다 2를 곱해서 3에다 더하죠. 2를 곱해서 더하니까 0이고 2를 곱하니까 2배에서 그냥 더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0인데 어차피 여기다 마이너스 17분의 1 곱하니까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군요. 여기까지가 됐죠?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기하사들의 꼴을 만들려고 합니다. 0,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0이고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3배 합니다. 15, 마이너스 6이 됐으니까 여기가 9가 되네요.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죠? 아, 여길 먼저 0을 만들 걸 그랬군요.
그렇게 먼저 합시다. 여기를 먼저 기하사들걸 하려면 여기를 먼저 하는 게 요령이에요. 이거 먼저 0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행에서 4배에서 2행에다 더하면 0, 1, 마이너스 5, 0 이렇게 되고 3행에다 마이너스 5배에서 1행에다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을 제일 먼저 0을 만드는 게 요령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5, 0, 0이고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에서 1행에다 더합니다.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니까 1, 0, 마이너스 3배 합니다. 15 마이너스 6이 되니까 9가 되는군요. 0,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기하사들걸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러면 얘를 보고 대하는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보면 열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문자를 x1, x2, x3, x4라 쓴다면은 x1 플러스 9x3 이퀄 제로가 되고 행렬 계산하면 x2 마이너스 5x3 이퀄 제로가 될 것이고 행렬 계산하면 x4 이퀄 제로니까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풉니다. x4가 제로가 돼야 되겠군요. x4는 제로입니다. 여기 지워보도록 할게요. x4가 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계산해 보니까 x3는 방정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2개니까 이거 자유변수로 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 x2, x3, x4 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x1, x2, x3, x4 이와 같이 됐습니다. x4는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x3는 자유롭게 놓을 수 있고 그럼 x2는 넘기면 5배 x3예요. 5배 x3, x3를 자유롭게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x1도 넘기면 마이너스 9x3입니다. 마이너스 9x3 이렇게 되고 x3가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마이너스 9, 5, 1,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서 x3는 이미 어떤 실수예요.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거나 하나만 찾으라 했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x3를 1로 놔볼까요? 0으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1로 놔버리면 마이너스 9, 5, 1, 0이 바로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널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에 포함되는 벡터를 찾는 것은 아주 쉽지만 널 스페이스에 포함되는 벡터를 찾는 것은 연립방정식을 다 구해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이점을 잘 구별해 봅시다. 자, 이제 이어서 예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서 했던 예제 이번에 그 행렬 그대로입니다. 자, 이 행렬 A와 U하고 V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U가 널 스페이스에 속할 것인가? 또한 U는 컬럼 스페이스에 속할 것인가? 같은 방법으로 V는 컬럼 스페이스에 속할 것인가? 또한 널 스페이스에 속할 것인가를 구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여기 해놨던 걸 잘 활용하면 돼요. 자, 얘네들은 행은 3개고 열이 4개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다시피 널 스페이스에 속하려면은요, 이 n 여기 보다시피 널 스페이스에 속하려면은 이거잖아요. 그런데 보다시피 여기 보다시피 여기 뭐예요? RN이니까 이게 n by n이라 봤을 때 n by n에서 널 스페이스에 속하려면은 이렇게 R4에 속하는 원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볼까요? 얘는 분명히 알파에 속하는 원소가 맞아요. 그런데 알파에 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널 스페이스에 속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파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는 보다시피 널 스페이스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우고 여기다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U를 계산한 것이 제로인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지요. 2,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7, 3 그리고 3, 7, 마이너스 8, 6 그리고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에요. 자, 행렬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할지요. 행렬 계산합니다. 2, 3은 6,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2, 0 요거 계산하면은 여기가 0이 나오는군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 또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10 마이너스 7 플러스 0이 됐어요. 근데 이거 계산하니까는 요건 마이너스 13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거 더 이상 밑에 거 계산할 필요도 없겠네요. 더 이상 이게 제로 벡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U는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원소는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널 스페이스가 RN의 부분 공간이라서 일단 최소한도 4차원 공간 안에 원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여기 보다시피 얘가 부분 공간이지 얘랑 똑같은 공간이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알파에 속하는 원소라 해서 무조건 널 스페이스에 속한다라고 보장 없습니다.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지 보이려면 제로 벡터가 되는지를 보여야 되는데 제로 벡터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유는 널 스페이스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컬럼 스페이스에는 속할까요? 라고 봤는데요.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려면 잘 보세요. 이게 M이잖아요. M은 뭐예요? 정역의 원소, 정역의 M은 행의 개수예요. 정역이 아니라 행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행이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성분이 4개잖아요. 얘는 알파에 속하는 거지 R3에 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R3에 속하지 않으니까 컬럼 스페이스에 절대로 속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인가? 아니었고요. 이거인가? 역시 아니었었습니다. A는 둘 다 대답이 노네요. 자, 이번에는 V는 컬럼 스페이스에 속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려면은 R3 안에 원소여야 돼요. 맞군요. 일단은 얘가 R3 안에 원소가 되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R3 안에 속하는 원소에 대해서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할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이거 볼까요? 이게 컬럼 스페이스에서 일단은 R3 안에 원소는 맞지만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볼까요? 이거부터 먼저 결정할게요.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가? 안 되죠. 널 스페이스에 속하려면은 아까 확인해 본 결과 Rn 공간 안에 부분 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4차원의 부분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속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남은 과제는 이것만 조사하면 돼요. 이제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속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A번 됐고요. 이제 B번을 보겠습니다. V가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곧 무슨 말이냐면 V가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V가 A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이런 모양을 잘 보세요. V가 이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즉 이것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낫겠군요. 자, 이것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V가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곧 이 말은 뭐와 동치가 되냐면은 V가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속한다는 얘기는 AX 이퀄 V를 만족하는 해 X가 존재한다는 말과 동체예요. 즉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이걸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어디에 있어요?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거든요. 즉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벡터가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는 V가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모순 없이 불능 없이 자연스럽게 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게 유일할지 또는 무수히 많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방정식의 해의 유무를 알아보려면 역시 기본행연산을 적용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A하고 V를 확대행렬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거고요. 2, 4, 마이너스 2, 1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7, 3, 3, 7, 마이너스 8, 6이고 V라는 벡터를 3,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3을 기본행렬산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1행에 1배에서 2행에다 더합니다. 마이너스 1 더해버리니까 5 더하니까 4 더하니까 2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죠. 1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3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5가 되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0이 나왔습니다. 1행과 3행을 자리바꿈하도록 하죠. 2, 4, 마이너스 1, 3이고요. 이게 모순이 없다는 얘기는, 모순이 없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럼 해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1행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1억 12 되는군요.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9가 되는군요.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3이 됐습니다. 1, 3, 마이너스 6, 5, 0이고요. 0, 마이너스 1, 5, 4, 2가 되는데요. 자,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시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확인해 보니까 해가 존재하겠군요. 왜냐하면 이 대응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여기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보면 x1 플러스 3x2 그리고 마이너스 6 x3 플러스 5x4 이퀄 제로가 되고요. 행렬 풀어본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x2 플러스 5 x3 플러스 4x4 이퀄 제로가 됐고요. 이퀄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7 x4 이퀄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요 밑에서 x4가 구해지고 대입하면 여기 보다시피 문자는 두 개가 됐죠. 방정식 하나니까 x3가 결정돼야 x2가 결정됩니다. 여기 x4를 대입하고 여기서 x3는 미지로 그냥 놔두고 x2는 x3라고 x4로 표시가 되니까 x1도 구해지죠. 따라서 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속하는가 안 속하는가를 물어봤으니까 해가 있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V가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번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yes고 두 번째 답은 no가 됐네요.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등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이 컬럼 스페이스하고 널 스페이스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8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5가지만 줄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n/n 행렬 A에 대하여 널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 다 했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에 Rn 공간, 이쪽에 Rm 공간이었을 때 Rn 공간의 부분 공간이 바로 널 스페이스였고 Rm 공간의 부분 공간이 바로 컬럼 스페이스였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널 스페이스 안에 속하는 원소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런데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는 원소를 구할 때는 그냥 열 벡터를 아무나 하나만 표시해도 상관없었다는 것을 아까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컬럼 스페이스는 얘도 다 컬럼 스페이스 안에 원소예요. 따라서 컬럼 스페이스는 이 구성 성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널 스페이스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에 V가 속한다는 얘기는 널 스페이스는 뭐예요? 이쪽 제로 벡터로 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널 스페이스는 다 0으로 가는 그런 정역 안에 있는 벡터들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V가 널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대응하는 행렬을 A라 놨을 때 AV가 제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V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 지금 설명했잖아요. V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는 거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예문을 통해서. 그래서 V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 그러면 AX 이퀄 V가 해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까 했던 이 그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RN이었고요. 이건 RM이었었잖아요. 이게 행렬 A였었고 이쪽이 널 스페이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쪽이 컬럼 스페이스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X가 이게 AX였잖아요. 그러니까 V가 컬럼 스페이스에 속한다라는 얘기는 요 AX, 이 V가 이 안에 있는 이미 어떤 벡터를 V라 놨을 때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V가 있다면 대응하는 이쪽에 X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AX가 V가 되는 그런 방정식 X가 이 정역 안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널 스페이스에 속한다면 이 널 스페이스라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벡터들이 다 이게 제로 벡터로 간다는 얘기예요. 부분 공간 안에는 제로 벡터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커널도 컬럼 스페이스입니다. 컬럼 스페이스도 제로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말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널 스페이스 안에 제로 벡터밖에 없더라. 그 이 안에 원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제로 벡터밖에 없다는 얘기는 AX = 0을 만족하는 정역 안에 있는 벡터가 0벡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해 0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컬럼 스페이스가 RM의 부분 공간이 되는데 만약에 RM하고 이렇게 같다는 얘기. 이건 조금 전에 증명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증명했잖아요. A의 열 공간이 RM을 생성한다는 말은 AX = B가 모든 B에 대해서 항상 해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하는 V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RM 안에 있는 모든 B에 대해서 다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모든 B에 대해서 전부 다 해를 갖는다는 거 조금 전에도 증명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남은 과제는 요거네요. 널 스페이스 안에 제로 벡터 하나밖에 없을 때는 방정식을 만족한 해가 유일하게 0밖에 없다는 얘기였는데 이 X를 AX로 보내는 이 사상이 또는 함수를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단사함수입니다라는 얘기예요. 1대1 함수가 됩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해하기 쉬워요. 얘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컬럼 스페이스가 RM하고 같으면 AX = B가 이 안에 있는 어떤 B를 선택하더라도 항상 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안에서 어떤 B를 선택을 해요. 아무거나 B를 선택하더라도 이거에 대응하는 X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AX가 RN에서 RM으로 가는 전사함수다는 얘기는 이 RM 안에 어떤 벡터를 선택하더라도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AX = B가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자, 이제 이쪽은 금방 이제 이해가 됐죠. 문제는 이제 요걸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 스페이스 A가 제로 벡터밖에 없을 때 이런 사상은 단사함수가 된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한두 줄 쓰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로 다 설명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단사임을 보이려면, 단사란 얘기는요, 우리가 정역을 x1, x2라 했을 때, 상을 fx1, fx2라 했을 때 x1과 x2가 만약에 다르다면은 그 상도 다르다. 이것이 단사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1대1 함수의 수학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니까 이거의 대우명제도 참입니다. P면 Q이다의 대우명제는 Q가 아니면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될 때 주어진 f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단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수학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은 단사함수임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요걸 이용해서 단사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에서 AX로 보내는 이 사상이 단사함수임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이 같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X1과 AX2가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넘기면 AX1-AX2 = 영행렬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요거 임으로 말을 이어서 쓸까요? 이거 임으로, 이거 다시 보면 행렬의 성질로부터 x1-x2가 제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선형사상에서, 이 사상에서 본다면 이렇게 오는 게 행렬 A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원소를 1로 보내는데 다 어디로 왔어요? 제로로 왔죠? 제로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원소가 어디에 있어요? 널 스페이스 안에 원소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x1-x2는 널 스페이스 안에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널 스페이스 안에 원소가 0벡터밖에 없다라고 가정했잖아요. 0벡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원소가 0벡터밖에 없는 집합 안에 속하려면 따라서 x1-x2가 뭐예요? 0일 수밖에 없어요. x1-x2가 0밖에 없다는 얘기는 x1이 곧 x2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잘 볼까요? 상이 같으면 원상이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상이 같으면 원상이 같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상이 1대1 함수가 되는구나. 즉 단사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전사는요, 이 안에 있는 임의 원소를 뽑아도 항상 연립방정식 해가 구해진다는 건 이 위에 있는 명제 앞에서 증명했었으니까 그 말로부터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도표는 이거 말고도 이제 한 3개인가 정도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 정말 쉬운 거라서 여기다 따로 도표를 표시하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행렬이 하나 주어졌을 때 행렬의 0공간과 널 스페이스하고 열 공간, 컬럼 스페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0공간, 열 공간 아주 중요한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잘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선형 변환이라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